안녕하세요, 루퍼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수업인데요.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에 준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준동사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자, 그리고 현재 분사가 있고요.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자,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를 사용해서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활용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어떤 걸로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동명사는 동사를 활용해서 명사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명사. 투부정사는 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형용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둘 다 형용사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선생님,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tall teache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키가 큰 선생님입니다. 자, 근데 키가 큰 선생님이라는 말은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가 벌써 있어요. tall,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서 있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서 있는은 형용사로 뭐죠? 그쵸? 근데 대신 우리가 stand라는 서 있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쵸? 자, 만약에 이렇게 동사가 서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용사로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F-E-R-Y ferry.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단어의 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동사를 활용해서 형태를 바꾸어가지고 명사나 형용사 같은 걸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쵸?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스스로 서 있었어요. 선생님이 스스로 서 있다면 ing. ing를 붙여서 standing teacher. 이러면 서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막 끌고 왔어요. 서 있게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과거 분사를 사용해가지고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동명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개념은 조금 알아보았고, 자, 동명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는 동사를 활용해서 뭘로 만들겠다? 명사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원래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사를 가지고 왔다? 그럼 자동사의 성질이 있는 거고, 타동사를 가지고 왔다? 타동사의 성질. 사역동사를 가지고 왔다? 그럼 사역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한번 볼게요. 자, drinking alcohol is always the best choice. 자, 술을 마시는 것은, 자, 동사죠. 뭐 한다? 빈도부사 나왔네요. 항상, 이 동사 뒤에 나와 있네요. 그쵸? 자, the best choice.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쵸?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술을 마시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다. 자, 근데 술을 마시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써주고 싶어요. 근데 마시다 라는 동사는 있는데 명사는 없죠. 자, 그래서 ing를 붙여서 이 명사처럼 사용해 주는 것을 동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이게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drink는 몇 형식 동사죠? 그쵸? 자동사도 될 수도 있고 타동사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3형식, 그쵸? 3형식 타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온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은 항상 좋은 초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사는 어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쵸, 명사는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주목 여기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은 우리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걸 확인해 본 거고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I like. 자, 나는 좋아해요. talking to my friend. 나의 친구들에게.
그쵸? 나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을처럼 해석이 되었고 like라는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ing는 동명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볼게요. I forgot. 자, 나는 잊어버렸어요. 뭐를? About meeting my client. 자, 나의 고객을 만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위에 talking은 자동사거든요. 그쵸?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자, meeting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달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객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일형식 동사, 아니 일형식 문장인데요. 자, 지금 about이 전치사여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 나와야 되죠?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명사 자리에 지금 동명사를 넣어준 겁니다. 자, 여기에 목적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직업은 is 뭐 하는 것이다? driving a taxi. 자,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의 직업은 이 지금 주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생긴 것만 보면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근데 그의 직업이 운전을 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못하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지금 이 드라이빙이 보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보어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품사가 들어갈 수 있죠? 형용사 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driving 하는 명사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는 것이다 하고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와서 동사가 ing를 달고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 동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태는 ing를 다 달고 나와야 돼요. 한번 형태도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가 붙은 형태입니다. 다음 to 부정사는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형태고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 동명사랑 모습이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명사로 사용이 되면 동명사,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현재 분사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 마지막에 나오는 변화 있죠? PP 형태. 자, PP 형태를 과거 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형용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 자주 쓰이는 동명사 표현이 있는데요. 자주 쓰이는 동명사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he couldn't help crying over the phone. 그쵸? over, 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벽이 있으면 벽을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이 전화라는 게 어떠한 그런 통신소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미국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over the phone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전화기 너머로 can't help ing. 자, 이건 수거예요. can't help ing. 뭐뭐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뭐 할 때? When she heard. 그가 들었을 때. 뭐를? 그녀의 남자친구가 wants to break up. break up은 헤어지다는 거죠. 그녀와 헤어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She couldn't just tell him. 자, 그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그냥 말할 수가 없었어요. without crying. 자, without도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 ing 이렇게 왔죠.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ing 이 형태가 와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동명사도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to 부정사도 명사의 역할을 했었죠. 그쵸? 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명사의 역할을 해요. 얘네들은 구분이 됩니다. 둘 다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동명사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to 부정사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to 부정사만 선호가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들, 자, can help 다음에 ing, 그리고 전치사 뒤에 ing, 얘네들은 동명사만 올 수가 있어요. 동명사만 올 수 있는 것들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 she had difficulty 아니면 trouble 아니면 a hard time getting over. 자, get over 명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극복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수거로 봐야 돼요. difficulty ing, trouble ing, hard time ing 이런 식으로 오면 됩니다. 자, 다음 것도 볼게요. She was busy. 자, 그녀는 바빴어요. Spending time drinking. 자, 뭐 하느라 바빴죠? 술을 마신다고 시간을 쓰느라 바빴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usy 다음에 이렇게 ing가 오는 거고요. spend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ing 이렇게 많이 와서 사용이 돼요. 자, 요렇게 조금 작은 문법들은 잘 외워놔야 돼요. 자, 다음 또 볼게요. 자, instead of, from 이거 다 뭐죠? from이랑 of랑 다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죠? 명사죠. 근데 동명사가 오죠. 그래서 working 나왔고요. 그 다음에 kept on 다음에 ing, 뭐뭐 하는 것을 유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 술을 마셨어요. apart from, 그러니까 far from, 뭐 하지 않고 이런 뜻이고요. instead of는 뭐뭐 하는 것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그녀는 계속 술만 마셨어요. 자, 다음 she insisted on marrying him. 자, insisted on 하면 뭐뭐라고 주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계속 주장했어요. 뭐라고? ing. 이 전치사 다음에 와서 쓰는 거죠. 자, 그와 결혼한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After all, 결국엔 이런 뜻이죠. She realized.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뭐가? 그것이 it was worth. 이거 형용사고요. 보호 자리에 지금 쓰여져 있는 거죠. worth 다음에 ing 이렇게 옵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쵸?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를? going through him. 그를 극복해내는 것이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동명사 표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동사, to 부정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사 할 때 부정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뭐가 정해져 있지 않다?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를 사용할 건데 그치만 품사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쵸? 그래서 여러 품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명사적 용법이 있어요. 자, 명사처럼 사용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명사는 어디 자리에 들어가죠? 뭐 여기 보세요. 자리에 들어가죠.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To learn Korean is difficult. 자, 어려워요. 뭐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요. 자, 이 learn이 삼형식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끌고 나왔고요. 자, 다음 목적어의 자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want to read the latest book. 그쵸? 가장 최신의 책을 읽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읽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늘처럼 해석이 되죠. to read가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된 명사입니다. 자, 삼형식 동사에서 뒤에 목적어가 또 나왔죠. 목적어 두 개 같지만 이 지금 목적어는 이거 하나고요. 이 목적어 때문에 딸려 나온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자, 근데 보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선호하는 게 있고 to 부정사를 선호하는 게 있고 둘 다 와도 상관없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want 뒤에는 to 부정사만 옵니다. 자, 그리고 보호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자, Sam told 사형식 수요동사죠. People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In the library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To be quiet.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4형식 동사인데 지금 5형식으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온 거예요. 그쵸? 왜냐면 조용히 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그쵸? 지금 4형식이 아니고 5형식으로 쓰였구나. 이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수건인데요. tell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뭐 하라고 말했다, 뭐 하라고 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쵸? 그래서 그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시킨 거예요. 그쵸? 자, 다음 A main duty of soldiers 나오네요. 자, 군인들의 주요 임무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비동사 나왔고요. 다음 보호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보호 자리에 지금 주격 보호 자리죠. 주격 보호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to keep the country safe. 자, 이 keep이 5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를 이렇게 또 끌고 나온 거예요. 이거 전체를 그냥 주격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지 이 주격 보호 자리에 나와 있는 이 keep이 동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얘네들을 끌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군인들의 주요 임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to 부정사는 형용사로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의 특징이 뭐예요? 명사를 뭐한다? 수식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주로 수식을 받는 명사의 예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to 부정사가 나와서 수식을 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명사는 동사를 이용해서 뭐처럼 쓰는 거였죠? 명사처럼 사용하는 게 동명사였고, 자, 동사를 사용해서 명사처럼 사용하는 게 동명사였는데 이게 ing를 붙였죠. 근데 ing를 붙여서 또 동사를 이용해가지고 형용사로 나타내면, ing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거는 현재 분사였어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그쵸? 근데 to 부정사는 명사로 사용해도 to 부정사, 그쵸? 그리고 형용사로 사용해도 to 부정사예요. 부사로 사용을 해도 to 부정사죠. 그쵸? 신기하죠? 동사는 ing를 붙여서 동사를 바꿔주면 이름이 달라지는데 to 부정사를 사용해가지고 품사를 바꾸게 해주면 이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chance 하나하나 볼게요. 기회라는 뜻이고요. 확률이라는 뜻도 있고요. opportunity 기회죠. way 방법, method 방법, ability 능력, attempt 시도, effort 노력, plan 계획, 그리고 서수도 to 부정사가 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가장 뭐뭐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the only, 그 다음 the very, the next 이런 애들이 형용사 to 부정사가 와서 수식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문 한번 볼게요. 자, Superman 주어져, once 한때, lost 동사네요. his ability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근데 ability는 주로 누가 와서 꾸민다 그랬죠? to 부정사가 와서 꾸민다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은 능력인데 무슨 능력?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 능력을 설명해 줄 때 to 부정사가 와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한때 잃어버렸다. 뭐를? 그의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 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는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그쵸? 자, 다음 것도 볼게요. The first teeth. 첫 번째 이빨이에요. 근데 어떤 이? come out. 나오는 이빨. 그쵸? 전니 얘기하는 거죠. 제일 처음 나오는 이빨. 그쵸? 자, 그 다음 the earliest man. 이거 가장 일찍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긴 한데요.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 이런 최라는 뜻과 비슷하거든요. earliest가. 그래서 최초의라고 해석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그 최초의 남자예요. 근데 어떤 남자? To produce cheese. 치즈를 만들어낸 최초의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최초의 사람.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자, 이렇게 형용사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부사로 사용할 때의 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사용을 해요. 우리 대부분 이 해석이 되거든요. 목적을 나타내주는 거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almost ran.
자, 나는 거의 달렸다. 부사죠. 동사고요. 자, not to be late. 자, 여기서 원래 run이 자동사기 때문에 문장은 여기서 끝나요. 그쵸? 나는 달렸다.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필요 없는 말들은 다 부사거든요. 즉, 문장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다 완성이 되고 나서 to 부정사 해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려고 한다. 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볼게요. 자, 그 수업에 not to be late, 늦지 않기 위해서 나는 거의 뛰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Since I am on diet. 자, since가 뜻이 뭐였죠? 뭐뭐? 때문에. 그쵸? 근데 뭐 때문에? 내가 지금 on diet 하면 다이어트 중이다. 이런 뜻이 돼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I didn't eat anything. 자,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그쵸?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 자,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그쵸?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뭐 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얘도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문장 끝나버렸죠? 자, 두 번째로 뭐뭐 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고 이유를 나타내주는 용법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It's very nice to meet you. 자, 우리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냥 nice to meet you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it is nice to meet you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보면 형용사가 나오고 나서 문장 끝났죠? 그쵸? 자, 부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사의 특징이죠. 문장 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 자, it is very nice. 나 너무 좋아. 그쵸? 근데 왜 좋죠?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좋아. 너를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 반가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It's glad. 나는 기뻐. 그쵸? 근데 뭐 해서? 문장은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왜냐? 주어, 이형식 동사, 비동사 나왔죠? 보어. 끝났죠? 문장 끝나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To hear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기쁜 이유. 그래서 너의 목소리를 들어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자주 쓰이는 to 부정사의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e wanted the girl's number. 그쵸? 자, 이렇게 하면 문장 끝났죠? 자, 그는 원했어요. 소녀의 전화번호를. 그쵸? 문장 끝났고 나오는 to 부정사는 뭐다?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그쵸? 자,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그쵸? She has a boyfriend. 자,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쵸? 발견해내기 위해서 그는 그녀의 번호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The reason why. 이거 관계부사인데요. 나중에 관계부사 보시고 한번 또 보러 와보세요. The reason why he tried to pick up the girl. 이게 지금 동사니까 앞에 있는 건 다 주어겠네요. 그래서 그 소녀를 pick up. 뭐 하려고요? 이래서 헌팅하는 거죠. 헌팅이 한국어라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pick up이라는 말을 씁니다. 헌팅을 하려고 했던 이유, 그쵸? 그가 헌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is to forget. 까먹기 위해서예요. about his ex-girlfriend. 그의 옛 여자친구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헌팅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무슨 이야기를 제가 적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감동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뭐였죠? ing를 쓰는 표현도 그렇고 여기 투부정사도 그렇고 무슨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되게 감명 받았나? 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다음 그는 even left. 심지어는 떠났어요. 뭐를? 그의 고향을. 그쵸? 자, 근데 뭐 할 수 없었다? never to forget her. 근데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never to라고 to 부정사가 또 쓰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뭐 하는 것을 위해서 보호자리에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to 부정사 쓰였고요. 자, 계속 볼게요. His ex-girlfriend. 그의 옛 여자친구는 was too pretty to get over. 여기에도 부정어는 없지만 부정문처럼 해석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투투 구문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극복하기에는 너무 예뻤다. 그쵸? 다음, after a long time. 아주 긴 시간 후에 he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결혼을 할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enough to, 뭐 형용사 enough to 해가지고 다 제가 구문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 경우들이에요. 이게 다. 자, 다음으로는 과거 분사, 현재 분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분사, 현재 분사도 동사를 사용해서 뭐처럼 바꿔주는 거죠?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형태는 어땠죠? 현재 분사는 ing, 과거 분사는 pp. 자, 이렇게 형태가 구분이 되죠. 자, 얘네들도 동사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분사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진행. falling leav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fall이 떨어지다라는 뜻이고 leaf가 잎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이런 뜻이 되고요. 만약에 타동사를 사용해서 현재 분사로 바꿔주고 싶으면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쵸? 능동적으로 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능동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자, 과거 분사도 자동사의 경우에는 완료의 의미가 있죠. fallen leaves 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 잎들. 이미 떨어진 거예요. 완료됐죠. 자, 근데 타동사를 사용해서 우리 과거 분사를 만들어주게 되면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excited audience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흥분된 관중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밑에 것도 자, money used for the ca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차를 위해 사용된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혹시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지금 앞에서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자, 우리 형용사의 특징이 뭐였죠? 그쵸. 전치수식이랑 후치수식이 둘 다 가능하다. 이게 특징이었죠. 그쵸?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한 단어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앞에다가 쓰면 됩니다. 그쵸? falling leaves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근데 두 단어 이상이에요. 그러면 뒤로 가요. 자기가 꾸며주고 있는 게. 왜? 너무 길어요. 그쵸? 앞에다 쓰기에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뒤로 가서 후치수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는 후치수식을 한다. 한 단어인 경우에는 전치수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볼게요. enclosed resume. 이렇게 하면 동봉된 이력서거든요. 동봉된 이력서. 한 단어죠.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준동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준동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는 뭐였죠? 동사를 사용해서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것을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근데 ing를 사용해가지고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해주는 경우 우리 동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 동사를 사용해서 to 부정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 자, 쓰임이 이렇게 있었다 다양하게 그쵸? 자, 그 다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나타내는 경우는 우리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중 마지막 형태 pp를 사용해서 형용사처럼 사용해주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과거 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쵸? 단어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스탠딩, 페리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만들게 되면 너무 단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동사를 활용해서 다른 품사도 만들어주는 것을 이 준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자주 쓰이는 동명사 표현들도 알아보았는데요. 자, 보시면 수거 같은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이 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형용사로 사용을 받는 주로 사용이 되는 이런 명사들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명사, 형용사, 부사별로 다 알아보았죠. 자, 다음으로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자, ing 그리고 ed를 사용해서 ed 그리고 ing를 사용을 해서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준동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동사와 타동사를 사용해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도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거는 좀 약간 플러스 개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형용사 역할을 하죠. 자, 형용사는 어디 자리에서 역할을 하죠? 문장의 어떤 형식에서? 보어 자리에서 역할을 하죠. 보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형용이 들어가죠. 그쵸? 자, 그래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격 보어로 들어간다면 주어와의 관계를 파악하면 되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목적어와의 관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she stood. 자, 그녀는 서 있었어요. 어떻게? surrounded. 이거는 둘러싸다라는 뜻이거든요. surround는. 근데 ed가 붙었네요. 둘러싸여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by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서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보면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온 게 아니고 얘는 지금 보어예요. 그쵸? 과거 분사를 사용해준 경우입니다. 그쵸? 그러면 보어. 얘는 지금 상태 동사로 사용이 됐겠네요. 그쵸? 주어. 그리고 이형식 동사.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괄호 쳐서 없어지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녀는 서 있었는데 어떤 상태로? 둘러싸여진 상태다. 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녀는 둘러싸져 있고 둘러싸져 있는 건 그녀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와의 관계를 파악해 주면 됩니다. 자, 또 밑에 것도 볼게요. He heard. 이거 지각동사네요. 오형식 동사. His name. 그의 이름.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됐죠? 불렸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쵸? 자, 그래서 이름은 불려진 거죠. 지금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어 자리에 굳이 형용사 그 자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사를 활용해서 형용사처럼 만들어준 ing나 pp 형태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감정 유발 동사. 자, 우리 감정 동사 기억나시죠? 감정 동사들도 이렇게 보어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감정을 주는 경우에는 ing, 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ed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worry 무슨 뜻이죠? 걱정하다 이런 뜻이죠. 아까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걱정하고 있는 소녀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자동사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고 있는이니까 worrying 아니야? 그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동사죠? 감정 동사죠. 감정 동사는 어떻게 해요? 감정을 주는 경우에는 ing, 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ed입니다. 소녀는 이 걱정이라는 감정을 주나요? 받나요?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orri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유발 동사는 감정을 주는지 받는지 이걸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담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중국인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정집에 제가 그냥 가서 살았던 건데 그 가정집에 이제 저랑 그 중국인이랑 이렇게 둘이 있었던 거. 그 중국 친구가 그 집에 자그마한 5살짜리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5살짜리 여자애가 막 놀아달라고 하니까 중국 애가 놀아주기 싫어. 놀아주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되게 지루한 사람이야. 나 너랑 놀아주기 싫어. 나 되게 지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I'm bored.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bored은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ed를 붙였으니까 뭐예요? 내가 감정을 받은 거죠. 그럼 나는 지루해 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나 재미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boring. 나랑 놀면 너 지루함을 주게 될걸 내가 감정을 주는 거는 boring을 써야 되죠. 그래서 I'm boring person. I'm a boring pers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계속 I am bored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 지금 심심해. 감정을 받은 거죠. 지루함을. 나 심심해 하니까 이 꼬마애가 나도 심심한데 이러면서 같이 가서 놀자고 하는 거예요. 중국인 친구가 계속 도망가면서 I'm bored. 나 심심해 이러니까 이 자그마한 애가 나도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야. 이런 실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는 경우, 받는 경우 요걸 잘 생각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분사 구문인데요. 우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분사 구문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분사 구문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줄임말이랑 비슷해요. 별다줄 아시나요?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 제가 보니까 20대에서 50대, 60대 여성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30대에서 50대, 60대 분 혹시 계시면은 별다줄 모르실 수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별다줄이 이제 별걸 다 줄인다 막 이런 뜻이죠. 자, 요거랑 비슷해요. 사실 이거 적어보면 별걸 다 줄이다. 사실 줄여보면 다 풀로 적어봐도 6글자밖에 안 돼요. 근데 별다줄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우리 왜 자꾸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쵸. 언어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만 따라가요. 효율적인 거. 내가 별다줄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 다 알아듣는데 왜 내가 굳이 이걸 다 얘기해야 돼? 그쵸. 3글자만 얘기해도 사람들 다 알아듣는데 언어는 굉장히 효율적인 걸 따라갑니다.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접속사 when 나왔고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have to 해야 한다 나왔고요. 조동사, 동사 나왔고 goggles.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근데 접속사랑 주절에 있는 주어와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같다면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생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en이랑 engineers 얘네들을 둘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거든요. 근데 동사는 2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접속사를 없앴으니까 동사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여요. 그게 분사 구문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살짝 한번 보고 간 거고요. 자, 회화에서는 오히려 이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With his arms crossed. 자, 그의 팔을 꼰 채로. 자, 이건 뭐뭐 한 채로라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외워두는 게 좋은데요. 꽤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래서 with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TV. 근데 어떤 형태로 TV를 끈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With her hands. 그녀의 손을 뭐한 채로? In her pockets. 손에 넣은 채로. 그쵸? 자, 그래서 이 분사를 지금 쓴 거예요. turned, crossed. 그쵸? 근데 어디서 썼냐면 with 전치사 나오고 나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에 대한 부호로 나온 거예요. 그쵸? 이런 경우는 자주 있으니까 자,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사 구문은 다시 말해서 뭐다? 그냥 줄임말이다. 그 다음에 with 분사 구문은 해석을 그냥 하면 돼요. 한 채로. 요거는 꽤 많이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거는 희가 니가인데요. 이 유튜버인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아저씨는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아저씨인데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채널인데, 나중에 우리 제일 마지막 수업 시간에, 희간 네가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것도 조금 부적절한 것도 많이 나오긴 한데, 저는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좀 부분을 자막 그냥 켜놓고 캡처를 해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You are amazing 나왔네요. 자, 요거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몇 형식인 것 같죠? 주어, 비동사니까 2형식 동사. 그 다음에 for, ing 붙었으니까 뭔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줬나봐요. 자, 그럼 볼게요. 원래 동사였겠죠? 자, 동사 amaze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놀라게 하다. 이거는 뭐죠? 무슨 동사죠? 감정동사죠. 감정동사. 감정을 주는 동사죠.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을 주면 뒤에 어떻게 붙여야 된다? ing. 감정을 받으면 뒤에 뭐 붙여야 된다? ed.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amazing 아니면 amazed. 자, 볼게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엄청 신기한 사람이야. 마술사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놀라움을 줘요. 그러면은 You are amazing. 너는 되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구나. 되게 재밌구나.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amaz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랑 같이 다녔는데 계속 놀라요 내가. I'm amazed. 내가 놀랐어. 나 놀라버렸어. 깜짝 놀랐네. 이런 뜻으로 얘기할 때는 amaz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you are amazing은 뭐예요? 이 형식이고 현재 분사가 사용이 된 거죠. 형용사. 오케이.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자, you could be lazy. 무슨 뜻이에요? 자, 조동사 사용이 됐고요. 자, 너는 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뭔가 좀 더 존중을 하는 뉘앙스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지는 뉘앙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너는 be lazy. lazy가 형용사죠? 뭐죠? 게으른 이라는 뜻이죠. 게으른. 그쵸? 자, 지금 조동사 뒤라서 be 이렇게 왔죠. 비동사.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너는 게으를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뭐 할 수도 있어? find, 찾을 수도 있어. 알 수도 있어. 뭐를? faster. 자, 더 빠르고. 그리고 more efficient. 자, 더 뭐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 자, 너는 게으를 수도 있어. 그리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 그쵸? A way. 그쵸? 근데 어떤 way? To pass the problem. 자,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거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요? 그쵸? 지금 way, 방법을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이 way는 to 부정사가 뒤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주 나오는 명사에서 배웠었죠. 그쵸?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더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너무 게을러서 게으른 사람들이 세탁기도 발명을 하고 빨래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게으른 사람들이 청소기도 발명을 했다. 이 아저씨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재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준동사 알아보았고요. 동사를 사용해서 다른 품사로 사용해 준다 라는 것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관계 부사, 복합 관계사, 그리고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